안녕하세요. 쌤이 책방의 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또 다른 베스트셀러, 바로 조정래님의 풀꽃도 꽃이다 라는 소설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두 권으로 해냄에서 출간이 됐어요. 조정래 작가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는 태백산맥으로 조정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태백산맥 전권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1권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태백산맥이 우리나라에서 900만 부 이상이 판매됐대요. 사실 900만 부 하면 얼만큼 많은 양인지 잘 가늠은 안 가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긴 하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국민 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뿐만 아니라 아리랑이라든지 한강 이런 대하소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글을 쓴 작가예요. 그런 작가가 이번에는 듣기만 해도 진짜 진절머리가 쳐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한 소설, 이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3년 동안 조사하고 또 학교나 사교육 현장을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을 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왕따, 학교폭력,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한 부모님의 압박, 또 노동력 착취, 이런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분 단위로 학업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엄마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자살 사이트를 드나드는 아이도 나와요. 또 학교 폭력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도 나오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반대로 가해자가 돼서 퇴학당하는 아이도 나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성희롱 당하는 아이도 나와요. 진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끔찍하시죠. 저자는 이 모든 문제가 가정, 학교,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무한 경쟁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쟁 아닌 협력, 그리고 배제 아닌 배려, 그리고 주입 아닌 토론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점은 별점 3점인데요.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을 소설로 적어 놓으니까 학생,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 이 세 집단이 갖고 있는 심리적 압박, 부담, 그리고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뭔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각심 같은 게 좀 불러일으켜졌다고 할까요? 근데 이런 모든 좋은 의도를 담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소설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은어와 속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뭔가 저희가 그 남학생들이 있는 방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처음부터 은어와 속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쓰임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뭔가 어색하고, 또 그걸 글로 보려니까 저는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학생이랑 또 뭐 학부모들끼리 대화하는 부분에서 뭔지 모르게 대화가 그 80년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 억양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적어 두었는데, 너는 딩동댕이고 만만세다 라든지, 너희 아빠는 짱이 아니라 슈퍼킹이다, 이런 말들을 요즘 학생들이 하나요? 만약에 하기 때문에 적은 거라면 제가 죄송한 건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몰입도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아이들에게 학업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 엄마들인데, 그 엄마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좀 신경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돈을 잘 벌고 대기업을 다니고 학벌이 좋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빠의 문제라면, 아이들을 자살로 내몰고 뒷조사를 하고 아이들을 아빠처럼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수다스럽고 입이 가볍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밖에 모르다가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게 엄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학업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엄마들의 문제점을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욕망 덩어리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라든지 짙은 화장빨처럼 속물 근성을 전신에 맥질하고 있는 한국의 흔한 대졸 여성, 이런 엄마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몸은 가릴수록 고와진다, 여자는 하품할 때 입을 가려야 한다, 이런 약간 시대착오적인 표현들도 있었고, 또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를 잘하는 남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이 저돌적으로 변한다, 이런 약간 여성 비하적인 표현들도 있어서 네,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자가 이전 정권들이 실패한 교육 개혁이라든지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게 뭔가 교육적인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비판이라기보다 약간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쓸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서 말했던 부분들이랑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에 관한 이야기니까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이 읽으면 너무 좋겠죠. 부모님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학생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라는 그 작은 사회의 치열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공부만 하면 되지 도대체 뭐가 힘드니? 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미래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는 굉장히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또 소외받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소망해 봅니다. 진짜 이 책은 조금 읽어볼 만한 게, 저처럼 학교 생활과 영 인연이 멀어진 사람들조차 읽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 부모님, 학생분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머지않아 또 좋은 책 소개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아니지만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 좋아지는 계절이 오니까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